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경진대회 및 데이터 톤을 위한 공개 플랫폼의 주제로 발표할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이사입니다. 네.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는 이제 AI 팩토리라고도 부르는데요. AI 팩토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또 인공지능을 많이 이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중에 저희 인공지능 경진대회나 데이터 톤에 관련된 해커톤 이런 어떤 플랫폼이 현재 좀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이거를 좀 무료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소개랑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제 코딩을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었어요. 엔지니어고 한 10년 차 정도 엔지니어였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인공지능이 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보고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케라스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케라스 창시자인 프랑스와 솔레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딥러닝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면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 케라스의 핵심은 모두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철학을 이제 말씀하셨고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라스라는 코드를 또 공부하고 하다 보니 굉장히 블럭화 또 레고 블럭으로 쉽게 쌓아서 할 수 있는 걸 좀 알게 됐고 제가 이 케라스 코드랑 레고 블럭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쯤에 블록과 함께하는 파이썬 딥러닝 케라스라는 책을 이제 집필 하게 되었고 이 책에는 뭐 흔히 나오는 수식 하나 없는 책이고 다 블럭이나 뭐 악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인문을 인공지능 인문을 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책으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초등학생이 제 책을 보고 그 레고 블럭 쌓는 책인 줄 알고 샀다가 인공지능에 입문한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은 핫하고 또 많이 발전이 돼 있지만 또 입문하는데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또 앞서 이제 그 마인즈랩이나 이런 서비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 또 그런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고 할 수 있게끔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인공지능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생태계 조성이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케라스 코리아랑 해글 코리아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한 10,000명 정도, 가끔 10,000명 정도의 회원과 함께 인공지능 입문과 또 인공지능 서비스의 어떤 관련돼서 뭐 질문과 뭐 이런 대답을 하면서 어떤 지식 기반의 커뮤니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학계나 이런 쪽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은 기술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주천문학과의 박사를 수료했었어요. 이런 우주천문 쪽에서도 인공지능의 어떤 오픈소스 된 걸 활용했더니 굉장히 핫한 어떤 그런 주제를 잘 해결했더라라는 걸 했고 인정을 받았던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좀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어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함께 어떤 그 도메인 전문가랑 또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 엔지니어, 또 데이터 분석가 다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분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찰나에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많은 이런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함께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나사 FD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사 FDL은 나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 제공하고 전 세계에 있는 포닥이나 박사들을 모아서
또 IT의 멘토링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앞으로 바꿔가야 할 미래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의 역할과 또 협력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고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4 굿이라고 어떤 공공선을 위한 AI에 대한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한국의 어떤 리저널 디렉터로서 AI4 굿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어떤 공공선을 AI가 이거나 어떤 공공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이제 AI나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하다가 이걸 좀 더 인공지능을 많이 확산을 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많은 고민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배경에는 사실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발전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걸 접근을 하려면 뭐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셋 또 인공지능 모델 개발 또 운영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갖춰야만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이제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인공지능이 사실 개발이 간의 수공업처럼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직접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혁명을 보면 어떤 공장이나 플랫폼 기반으로 그런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인공지능을 좀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게 앞으로의 미래를 좀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년 전쯤에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팩토리에서는 뭐 인공지능을 뭐 이렇게 찍어낸다 하더라도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기술이나 어떤 모델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제대로 검증받고 있는 모델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었고요. 이 평가 관점에서의 어떤 인공지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능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 지능이나 측정은 뭐 여러 가지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능 측정이라고 하면 조금 스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10년 동안 자동차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랑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뭐 하루 정도 매뉴얼을 읽고 해봤더니 운전을 잘하더라. 그러면 앞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킬이 습득이 됐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능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능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지능은 조금 스킬,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해야만 원래 어떤 성능을 도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이제 발전이 된다면 어떤 일반화된 인공지능 또는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식의 기술이 발전됐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AI 팩토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스킬, 현재 시점에 이제 스킬 관점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검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스킬 관점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의 일부를 이제 경진대나 이런 평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을 검증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목표 정의와 평가 벤치마크를 통해서 스킬을 측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많이 학계나 또 실제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졌죠. 이런 부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측정 분류가
첫 번째는 인적 검토. 인적 검토라고 하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의 어떤 결과를 사람이 일일이 그 입력을 해서 출력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 그래서 뭐 튜링 테스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다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자동화도 불가능하죠. 예, 다 수동으로 해야 되고, 또 사람마다 어떤 주관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 결과도 좀 다르게 나오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어떤 모델 중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측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이트 박스 분석이라고 해서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의 케이스가 있을 때 그 모든 케이스 입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봐가지고 그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뭐 패스, 그렇지 않고 어떤 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페일을 시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입력을 다 해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겠죠. 하지만 모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출력에 모두 예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조금 위험 요소로 보는 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 나오는 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분석이 가능한 어떤 그런 케이스라면 충분히 모두 입력에 대해서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출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 대결하는 방식입니다. 뭐 알파고나 이런 부분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결을 해가지고 우위를 누가 더 잘하나, 또는 사람과의 대결, 또는 AI와 AI 간의 어떤 대결, 이렇게 경쟁하는 부분들도 기술 기반의 측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벤치마크 셋을 이용하는 건데요. 벤치마크 셋은 시스템이 원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입력, 즉 우리가 시험 세트를 미리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시험 세트라고 하면 뭐 문제와 정답을 미리 구성을 해 놓고, 그리고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의 푼답을 가지고 실제 정답과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스코어를 매기고, 그 스코어대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모델이 우리가 성능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벤치마크 셋으로 기술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 시험 셋을 고정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고, 또 반복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공정하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한 시험 셋을 이제 제공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실행하더라도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 드는, 왜냐하면 사람이 한다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어떤 인건비가 들겠지만 이 벤치마크 셋은 어떤 이런 평가 플랫폼이 있다면 좀 쉽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연구나 개발의 전체 커뮤니티에 서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간의 어떤 비교를 하거나 뭐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더 좋은 성능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이제 채택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시험셋이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또는 외부 데이터로 이거를 역으로 알게 되면 어떤 시험 유출을 하면 이제 모델 성능이 오버피팅된 어떤 모델이 제출해서 성능이 높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진대회나 각종 플랫폼에서 이런 어떤 벤치마크 셋으로 할 때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경진대가 어떻게 보면 이 스킬, 인공지능 지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스킬과 일반화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스킬적인 관점의 4가지 중에 벤치마크 셋에 해당하는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 머신러닝 경진대회가 많이 이제 활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머신러닝 경진대회나 경연대회, 뭐 데이터톤, 뭐 이런 것들 얘기만 들으면 이전에 해커톤이나 뭐 행사나 뭐 컨퍼런스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의 어떤 뭐 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어떤 사실 개발을 직접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뽑거나 어떤 최적의 아키텍처를 계속 연구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정의한 평가 스크립트, 그 평가 매트릭에 가장 높은 성능을 내게끔 계속 반복적인 어떤 시도하는 게 주로 이제 연구자들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소싱으로 해서 좀 많은 짧은 시간에 집단지성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어떤 그런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런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굉장히 핫한 이슈고 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머신러닝 경진대회에 대해서 잘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머신러닝 경진대회라고 하면 과제를 공개합니다. 공개할 때 어떤 문제 정의를 하고 또 그게 적절한 어떤 데이터셋이랑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 스크립트를 공개를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제출을 하면 순위에 들어오면 이제 상금을 주거나 이제 취업이나 뭐 각종 보상을 이제 지급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출연 배경이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뭐 인공지능의 이제 핫한 기술이고 이거를 했을 때 성능이 높은 거니까 우리 서비스에 이용해보자라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또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걸 발전 속도에 따라잡으려면 회사에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를 했을 때 과연 ROI가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잘 정의해서 이제 집단지성으로 풀어보자는 게 기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동기를 좀 살펴보면 대개최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모델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 엔지니어의 어떤 전문성이 있을 거잖아요. 있을 텐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뭐 모델의 어떤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로 클라우드 소싱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얻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또 높은 성능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또 단기간에 여러 솔루션을 획득 가능하고 또 최신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우리는 어떤 실제 모델을 뽑기 위해 그러니까 채용을 위해서 경진대를 열어서 여기에 이제 1등한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런 어떤 채용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자는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그 토이 프로젝트나 토이 데이터셋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실질적인 보상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이게 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통해서 팀에 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취업 연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경진대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경진대회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 전반적인 이제 시나리오가 필요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컨설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경진대회를 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문제 정의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너무 이제 정제가 안 돼 있다든지 대회를 열 수 없는 데이터라든지 또 베이스라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바로 만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예 대회가 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컨설팅을 통해서 미리 베이스라인 모델을 어느 정도 해보고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그런 수치 내에서 대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플랫폼에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고 언제서 언제까지 뭐 참가자를 받고 뭐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실제 운영할 때 참가자들이 모델을 제출하면 이제 실시간 채점을 하거나 이제 리더보드가 운영이 되겠죠. 하고 이제 이렇게 제출된 걸 가지고 저희가 한 뭐 일주일 정도 결과를 검증하는데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부정회의가 있다든지 또는 뭐 부정회의를 보고 부정회의에 있었던 분들을 탈락을 시키고 해서 최종 어떤 순위 선정을 하고 이 대회가 이제 종료되게 그래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 솔루션을 미리 이제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계약에 따라서 솔루션을 인계를 하고 또 보상이 지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이루어집니다.
대회를 참여하는 관점에서는 대회가 쭉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대회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 내가 관심사에 있는 대회인지 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조금 분석을 해봐서 이게 뭐 대회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어떤 데이터셋 구성이나 그런 건지 한번 보고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면 평가 척도를 이해를 하고 실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면 뭐 결측치를 처리한다든지 이상값을 제거, 변수값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검증해서 제출을 하는 식입니다. 하면 그게 리더보드에 들어가서 내 순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솔루션을 제출하고 상금이나 뭐 또 보상을 수령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최자가 할 일, 그리고 플랫폼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참여자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경진대회 사례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정형 데이터. 사실 실제 이제 경진대회 열어보면 정형 데이터가 좀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치형이나 범주형 데이터로 분류나 예측하는 문제, 그리고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문장 분석, 추천 시스템, 또 시계열 데이터, 강화학습까지 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어떤 서비스에 해당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경진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경진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팁들도 많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화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또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준지도 학습을 적용해가지고 오버피팅을 어떻게 뭐 할 건지, 그리고 적절한 팀 빌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팀이 최선의 팀을 만들 건지, 뭐 이런 각종 어떻게 보면 뭐 치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치팅 아닌 치팅들도 생겨나고 약간 이제 대회가 실제적으로 뭐 이 좋은 의미로 이제 대회를 열렸다 하더라도 실제 대회가 운영이 되면 어떤 참가자들과 이제 개최자들 사이에 서로 약간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참가자들은 조금 더 쉽게 많은 팁을 이용해서 순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개최자는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팁을 통해서 팁이라고 할까? 또는 그런 그 문제에만 만든 오버피팅된 모델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일반화가 잘 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상반된 목적에서 대회가 진행이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또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줘서 양쪽 다 잘 만족하는 그런 대회를 치르는 게 어떻게 보면 대회 운영사의 주요 몫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소개를 조금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저희가 수행했던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뭐 시각정보 질의응답 알고리즘 경진대회라든지 뭐 수리 수질 예측, 뭐 추정 영상, 또 서울대병원 쪽에 이제 수면 쪽, 또 이상행동 인식, 뭐 위성 영상 선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 또는 학계, 또 정부 출연연, 뭐 여러 군데에서 대회를 통해서 모델을 획득을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추가 연구를 하거나 또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미 만든 모델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회도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금은 한 500만원, 300만원에서 뭐 1000만원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지원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기 때문에 좀 상금이나 어떤 형태는 보상 형태는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런 실제 경진대회가 이루어질 때 이제 리더보드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리더보드 나올 때 사람들이 제출하면 솔루션 제출된 거에 대한 이 점들이 보면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성능을 냈을 때 해당하는 점 하나가 찍힙니다. 그래서 솔루션 제출할 때마다 이런 회색점이 찍히고 거기에 가장 지금 이거는 에러율을 측정하는 매트릭이라서 가장 낮은 점수가 1등 모델을 가지는 건데요. 이게 가장 낮은 점수로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최적화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음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의 경진대 시스템은 다른 경진대 플랫폼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매트릭을,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랩이란 개념을 둬가지고, 중간중간에 랩을 바꿔가면서 새로의 대회를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셋을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양쪽에 피드백을 줘가지고 계속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랩 개념을 도입한 어떤 그런 경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 플랫폼을 뭐 경진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있을 때 그 사업자가 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AI 팩토리에 태스크를 등록하고 평가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솔루션을 제출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중간적인 어떤 정량적인 어떤 형상 관리가 필요할 때 저희 플랫폼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발표를 마치고 실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실습할 때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경진대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플랫폼 이용을 위한 뭐 어떤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무료로 또 약간 좀 제약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플랫폼은 공개화 시킬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모델 성능 평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모델 결과를 평가를 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모델 추론 재현성을 평가하거나 모델 학습 재현성을 평가하거나 또는 데이터셋 유효성을 평가하거나 다양한 그런 평가의 레벨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저희 협업하는 업체들과 함께 같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AF 리서치는 컴피티션 같은 게 무조건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해서 클라우드 소싱하는 쪽인데 그게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모델 형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AF 리서치를 통해서 내부 형상 관리를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고요. 그 한 예시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는 클래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나 교육을 할 때 단순 실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습한 결과를 제출하면 그런 어떤 리더보드 형태로 순위가 찍히게끔 그런 식으로도 이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한 고객에서는 저희 AI 팩토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전체 과목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습이나 리더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AF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AF 러닝은 어떤 인공지능 실습이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교육 컨텐츠, 교육 세미나 이런 컨텐츠들이 쭉 모여가지고 모여서 컨텐츠 기반의 어떤 태스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전 러닝데이라고 작년 그 중순에 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러닝데이 그 가을에 열린 게 있는데 대전 러닝데이도 저희 플랫폼에서 수행을 했었고 케라스 러닝데이라고 해서 케라스의 실질적인 예제들 모아서 또 컨퍼런스가 개최를 했었고요. 또 케글 러닝데이라고 해서 케글의 주요 팁들을 공유하는 그런 러닝데이도 열렸었습니다. 또 제 청소년들을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주니어를 위한 또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열었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진대회를 연다고 참가를 하고 싶을 때 참가를 하고 싶은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내가 뭘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희가 제공한 AF 클래스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그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듣고 나면 너는 이런 수업을 들었으니 이런 경진대회를 참여 가능해 라고 밑에 이제 추천이 뜨거나 또는 그 경진대회를 참여하고 있다가 내 순위를 보고 이 순위에서 좀 더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러한 러닝 컨텐츠를 조금 더 보면 최적화한 팁이나 뭐 더 보게 되면 조금 더 순위를 높일 수 있어 라고 이제 큐레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인공지능의 어떤 경진대라고 하면 이 경진대가 독립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경진대랑 앱 그 교육이랑 그리고 이런 러닝 하는 그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다 같이 서로 추천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터로서의 어떤 제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어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넘어서 이제 컨텐츠라고 바라보고 이런 인공지능의 컨텐츠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컨텐츠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실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진대회를 알겠고 뭐 경진대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경진대회를 또 이용하려면 또 캐글이나 뭐 다른 국내에서도 경진대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쓰게 될 텐데요. 저희 AI 팩토리에서는 물론 이제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뭐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어떤 개발자나 이런 게 있다면, 개발자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직접 대회를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 URL은 AI 팩토리 스페이스 스페이스고요. 이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겠죠. 회원가입하고 이제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된 계정마다 페이지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URL에다가 골뱅이 하고 아이디를 치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오픈이라는 그 기간, 뭐 어떤 개발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있겠죠. 그 기간을 제가 만들어 놨고, 그 기관에 제가 만든 계정으로 태스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 태스크를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이 태스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 입문할 때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숫자 손글씨 보는 게 있습니다. 숫자 손글씨를 분류하는 모델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그걸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이제 숫자 손글씨 분류 뭐 경진대회라고 하죠. 그리고 썸머리는 뭐 네, 시험으로 한번 해본다고 치고요. 상금은 네, 뭐 5천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은 네, 숫자 손글씨 분류 경진대회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뭐 그 리스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썸네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랩 개념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랩 개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회가 언제 끝날 거냐, 그리고 끝나는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태스크가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픈된 것 중에 숫자 손글씨 분류 경진대회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대회가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회가 기본적인 소개를 했다면 채점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채점이 일어나려면 채점 스크립트라는 걸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모델이 푼답을 제출했을 때 정답과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채점 스크립트라 그러고요. 실제 이제 정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회를 운영하려면 저희 플랫폼에 두 가지를 등록해야 됩니다. 하나는 채점 스크립트고요. 하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채점 스크립트는 뭐 기본적으로 애큐러시를 체크하는 애큐러시나 뭐 RMS나 F1 스코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매트릭이 있는데, 그게 맞게끔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정답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 손글씨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라벨된 정답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채점 파일과 정답 파일이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채점 스크립트 자체가 저희 플랫폼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답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걸 확인이 되고, 검증이 완료되면 이제 검증 완료, 이렇게 검증 성공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채점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구글 콜앱이나 뭐 클라우드 일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케라스로 숫자 손글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엠리스트 관련된 예제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돌려가지고, 뭐 예제 크게 길진 않습니다. 쭉 돌려가지고
나오는 어떤 모델의 푼답을 저희가 이렇게 에포크를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모델에 나온 푼답이죠. 푼답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제 여기 제출하기 눌러서 실제 모델의 푼답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그 모델이 이제 제출이 된 거고, 모델의 결과가 제출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찍히게 되죠. 그러면 점수판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혀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점수는 0.97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만약 이게 뭐 좀 참가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 또 기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아예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베이스라인 코드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은 이런 베이스라인 코드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또는 콜앱에서 바로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기본 97%는 달성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좀 더 최적화된 어떤 모델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톤이나 또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하시려는 어떤 기업 또는 뭐 개인 또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으실 텐데, 저희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모델을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거나 그런 원하시는 어떤 모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